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총선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어제 들어온 청취자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사에 맞서서 사막에 680억 그루 나무를 심어온 중국의 녹색 만리장성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충격이 크셨나 봐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막인데 물 조달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진짜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네. 또 박사님께 우리나라 산림조성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도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충실히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박기형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님께 간밤에 전달을 드렸더니 네. 매우 좋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첫 번째, 이 사막화 피해지는 우리나라 크기의 몇 배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의 26배 되는 지역이 지금 중국에서만 사막화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면적의 약 한 27.9%가 사막화 피해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숲을 열심히 심으면서 한 10년 만에 0.7%가 줄었고 네. 그래서 계속 줄어가면은 조금씩 더 줄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 정도의 많은 피해 지역이고요. 사막인데 물 조달은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요거는 이제 꼭 완전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 게 중심이 아니라 사막이 될 법한 지역, 사막화 지역 여기다가 나무를 심기 때문에 물은 뜻밖의 수자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 아하.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의 사막화 방지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서부 지역 5개 성 사막화 방지 조림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사막화 작업에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 오고 있답니다. 아, 우리도 참여를 하면서. 예, 1단계 이제 중국이었고 2단계 몽골 울란바토르였고 3단계 또 산불 피해지 훼손지 보건 사업 이렇게 계속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해가지고 계속 사막화 방지로 숲을 조성하는 작업을 지원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UN 이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서울보다 창원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대요. 왜냐하면은 창원에서 이루어진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규정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창원 협약이네요. 예, 그래서 창원이 서울보다 더 유명하다. 사막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그 사진을 몇 장 좀 띄워 드릴 건데요. 지금 뜨고 있어요. 예, 지금 사진 보이는 게 이제 최근에 2021년도에 로이터에서 이 중국 현장에 이제 그 나무 심는 현장에 간 거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나무 가꾸는 현장이 나오는데 물탱크 차량이 꼭 들어갑니다. 물탱크 차량. 예, 그러니까 사막을 달릴 수 있는 SUV 차량 위에 거대한 물탱크를 이제 위에 올려놓고 쭉 뒤따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무 심는 행사에도 뒤에 물탱크 차량이 뒤따르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공수를 하는데 저 사진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아마 물길을 내는 작업도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긴 수로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저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서. 네, SUV 위에 SUV 물탱크. 위에 물탱크. 저분이 나무 심기 현장에선 갑입니다. 그렇겠어요. 저분이 진짜. 없으면 나무를 못 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 한 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똑같은 녹색 만리장성 작업이 지구촌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딘지? 어딜까요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입니다. 네네. 예, 바로 세네갈부터 지부티까지 완전히 아프리카 대륙을 서에서 동까지 네. 이 한가운데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초지대로 만들겠다. 이게 아프리카 녹색 만리장성 구상이거든요. 네. 이거는 UN 주도로 해서 아프리카 각국이 2007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하라 및 사헬 만리장성 이니셔티브. 그래서 이 지역을 녹색으로 복원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황사 피해로부터 네. 막는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진척이 된다면 유럽 지중해 사람들도 지금 사하라 사막 모래바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그분들도 나중에 오셔서 또
똑같은 녹색 만리장성을 또 쌓지 만들겠네요. 않을까. 예. 제가 오늘 그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학교 특별활동 중에 나무 심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그 요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면 아마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네. 좀 더 견문이 넓어지겠네요, 않을까. 진짜. 예, 사막으로 가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민간 외교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무 하면은 최강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무요. 예, 임학 하면은 왠지 나무에 관한 학문. 핀란드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막 이런 나라일 것 검은 같은데. 숲이 있는 나라 독일. 독일 맞다. 독일. 그래서 산림학자 하면은 너 독일 유학 갔다 왔어? 아. 이 사람이 갑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이제 사막화에 맞서서 나무 심기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나무 심은 사람, 몽골에서 나무 심은 사람, 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나무 심은 사람이 갑이 될 수도 있어요. 너 사막에 나무 심어봤어? 난 그렇겠네. 심어봤어. 그렇겠네요, 이렇게 진짜. 되는데 그 가장- 속에서 네. 중국은 외교를 쓱쓱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하. 나무 심는 거 도와줄까? 이게 다 실크로드예요. 아하. 네. 지금 네. 여기저기 가서 아프리카 가서도 우리 나무 심는데 도와줄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산림청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도 몽골이나 여기저기 나무 많이 심으러 다니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저는 외교관이다. 엄청나게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은. 자, 그 다음 소식은요. 네, 내일이 총선인데요. 총선. 총선에 대해서 기후 렌즈를 쓴 기후학자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기후 렌즈를 쓰고 사물을 관찰해온 유명한 기후학자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님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역시 기후로 시작해서 기후로 끝나시는데 굉장히 시사적인 거기에서 그냥 시사 뉴스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맥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기후 공약이 사실은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막 아리백 가지고 설전도 했던 것처럼 기후 이슈가 정치판에 등장한 지는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정리되고 정제된 형태로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제시가 됐던 데 반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좀 의미를 두는 것은 각 당의 모든 거의 대부분 주요 정당들의 공약집에 기후 공약이라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기후 위기 공약이라고 하죠. 예.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형태로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됐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총선이라고 기후학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각 정당들의 비례대표로 과거하고는 달리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영입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녹색정의당의 그 조천호 박사님이라든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비례대표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등장하신 게 우리 기후 이슈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좀 말해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이제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후 관련해가지고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박지혜 변호사 또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번에 그 비례대표로 맞습니다. 예, 영입 이제 1호로 사무총장 영입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한 열망이 크고, 그거를 이제 각 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야 기후 위기가 해결이 되잖아요. 우선 긍정적이다. 네, 네. 이번 총선은 일단 예, 그래서 그 신기한 게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 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그리고 녹색정의당 영입인재 1호 다 기후 쪽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몇 번을 받았나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입니다.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총장 출신인데 지금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 7번을 받았고요. 7번이요. 핵심 공약은 석탄 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또 해상 풍력 촉진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는 그동안 환경공익소송을 맡았고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출신, 지역구가 의정부 갑인데요.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지속가능하게 이렇게 활용하겠다. 또 교통을 지속가능하게 이렇게 하겠다. 지역의 이슈에 기후를 접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녹색정의당 영입1호 조천호 전 국립기상원장은 비례 후보 8번인데 공동선대위 본부장 겸 대변인 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백민 교수에게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기후총선이 되려면 좀 부탁할 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네네.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각 정당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기후 공약들을 보시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그런 당들과 그런 인물들을 뽑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총선에서 아쉬운 점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 국회에게 기대하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네. 여전히 너무 부족해요. 뜸하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기후 위기 이슈도 그렇고 뭐 앞으로는 AI 시대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국가의 미래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기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네. 이 총선이 끝나면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규제와 예. 법이 좀 빨리 정비가 돼야 되고요. 아,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발전 단가가 사실 2배 화석 연료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을 무조건 늘리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어떻게든 새로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에너지원인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우리 화석연료보다 싸져야 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를 보다 싸지고 있거든요. 그 예. 우리는 그리드 페러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도 비쌀까? 근데 그게 놀랍게도 사실은 규제와 여러 가지 그 20개 30개가 넘는 법안들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금융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초래되는 그런 어떤 고비용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재생에너지에 그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규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슬기롭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진짜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 퇴근길 프로그램 많은 방송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오늘의 기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직 집으로 배송된 선거 명부를 아이들과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이라도 숨은 기후 공약 찾아보기. 아, 이거 재밌겠네요. 우리 동네 후보들은 기후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네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아주 즐거운 교육이자 그 참여 행위가 아닐까 제안드려 그러게요. 봅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기후가 민생이다. 22대 국회를 주시해야겠네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어느 당이든 그 후보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기다려 왔는데 참 지워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이승환이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